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반도체 지원금을 무기로 동맹국들에게 반도체 핵심 재무 정보와 영업 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업의 기술과 영업 기밀까지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엑셀 파일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보조금을 원하는 기업들은 미국 상무부에 예상 현금 흐름 등 수입성 지표는 물론이며 단순히 숫자가 아닌 산출 방식까지 검증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미 상무부는 해당 엑셀 파일의 모든 자료, 즉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 가동률, 전체 생산품 중 합격품 비율, 연도별 생산량, 판매 가격 증감 등 기밀에 해당하는 수치를 담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 소모품, 화학품 등의 목록과 소재 및 비용까지 넣으라고 했으며 엔지니어, 기술자, 관리자 등의 고용 인원 규모까지 적도록 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기업을 통째로 넘기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월스트리트 저널마저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주요국들을 압박하는 반면 얼마 전 일본산 배터리 핵심 광물을 IRA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정을 맺은 겁니다. 더구나 미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협정이 FTA와 달리 미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한 형식으로 체결됐다고 밝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과 광물과 관련된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외적으로 일본의 핵심 광물에 관련해서는 한국과 같은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혜택이 미국이 일본의 산업 역량을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배터리 산업은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단순히 외교적인 차원의 선심성 협정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산업은 바닥없는 추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살려보겠다며 합병시켰던 JOLED마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OLED 패널 제조업체인 JOLED가 디스플레이 시장 침체와 한국 및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결국 도쿄지방재판소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부채 총액은 약 3,300억 원, JOLED는 디스플레이 제조와 판매 사업에서 철수하고 사업장 2곳을 폐쇄하는 동시에 제조 부문 직원 280여 명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OLED 업체를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한국에는 기술, 중국에는 가격에서 밀리면서 외부 자금 수혈로 연명했지만 시장 침체까지 이어지자 파산 절차를 밟게 된 것인데요. JOLED의 파산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많은 산업이 한국과 중국에 밀려 뒤떨어지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법으로 동맹국에 대해 갑질을 하는 상황에서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미국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동맹국들 사이에 균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의 협정은 미 의회를 우회한 형태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 금융위원장인 론 와이든 의원과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리처드 닐 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미일 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의회마저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이렇게 일본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었으니 미국의 이러한 처사는 동맹국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에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진핑 주석과 전격 협력을 약속한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중국 석유화학 기업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중국 룽쉥 석유화학의 지분 10%를 약 4조 7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이를 통해 룽쉥에 20년간 하루 40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중국에 대한 아람코의 장기적인 약속이다. 우리는 중국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외신들은 이번 계약으로 사우디는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 지위를 더 공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우디와 중국의 정치적 밀착이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사우디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까지 중국과 밀착하는 이유는 그동안 러시아에 빼앗겼던 중국 원유 시장 점유율을 회복함과 동시에 최근 예전같이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안보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확실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세라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중동 국가들의 균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중동 국가들이 LNG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처음으로 위안화 결제까지 허용한 것입니다. 이는 석유로 점철되어 있는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3월 30일 중국 매체들은 중국 석유사 중국해양석유가 중동산 LNG를 수입하면서 처음으로 위안화로 결제했다는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 해양석유가 아랍에미리트산 LNG를 프랑스 토탈에너지를 통해 도입하면서 위안화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토탈에너지는 아랍에미레이트산 6만 5천 톤을 포함한 중동산 LNG를 중국 해양석유에 인도하는 거래를 했다고만 밝혔지만 중국 매체들은 사상 첫 위안화 결제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처음으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한 국가는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왔습니다. 특히 세계 무역에서 달러의 압도적인 우위에 도전하면서 위안화로 석유와 천연가스 무역 거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작년 12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방문했을 때 중국이 석유와 천연가스 무역에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플랫폼으로서 2015년 설립한 SHPGX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어떤 나라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위안화 결제를 쉽사리 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위안화를 허용한 아랍에미레이트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현지 국영 석유사인 ADNOC와 일본 미쓰이물산 그리고 프랑스의 토탈에너지가 출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미쓰이물산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을 IRA법에서 예외까지 시켜줬지만 일본 기업이 아랍에미레이트와 손을 잡고 위안화 결제를 받아들여 중국의 달러 패권 도전을 돕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셈입니다. 최근 미국의 러몬도 상무장관은 조지타운 대학에서의 연설에서 미국의 반도체법을 두고 케네디 대통령의 인류 최초 달 탐사 프로젝트에 비견되는 미국의 미래를 바꿀 업적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정책은 어느 순간 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반도체 동맹으로 뭉치자던 목소리는 작아지고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불리한 내용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때리기로 시작한 정책이 중간에 길을 잃고 미국 이기주의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얼마 전 발표된 골드만삭스의 분석은 미국의 반도체 정책에 대한 당위성마저 무의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법을 시행해서 얻을 수 있는 미국의 반도체 세계 점유율 증가는 고작 1% 미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동맹국들의 신뢰만 잃고 소탐대시라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집착으로 흔들리는 미국과 그 틈을 파고드는 중국, 그리고 생존을 위해 호시탐탐 뒤통수를 노리고 있는 일본,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달라지지 않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반도체 전쟁 승리의 열쇠는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